예,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가 국격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여러 차원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대응을 가장 잘한 나라가 어디냐라고 묻는 영국 총리의 질문에 G7 정상회의에서 하나같이 손가락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외국 정상의 사진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주의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굉장히 에너지 있게 발전하고 있고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촛불혁명과 그 뒤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성취들에 대해서 이제 헌법이 작동하는 그래서 국민들의 염원대로 뭐 예전처럼 6월항쟁 이후에 그냥 개헌했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 이제 헌법 기구들 그러니까 국회로부터 헌법재판소, 뭐 대법원 등등등의 이제 이 헌법 기관들이 작동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성취에 대해서 세계에 있는 많은 학자들도 시민사회도 언론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거기에서 이제 지금 우리가 좀 한참 좀 떨어지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성인지 감수성 분야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부장적인 문화도 강하고 또 남성 우위의 이런 문화가 강하다는 것은 뭐 주지의 사실인데요. 법원에서도 판결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런 분야를 아직은 우리가 좀 과제가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을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좀 한번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그 대전 우리 지법원장님 최병준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원장님. 이제 그 2020년 성폭력 수사 재판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위한 디딤돌, 걸림돌 뭐 이런 걸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 중에 대전지법에서 이제 이게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여러 가지 판사님들의 말씀이나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이 가해자 변호사들의 언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걸림돌로 지정이 된 사례들입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이게 지금 이제 고도비만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렇게 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디지털 성행위에 대해서 직접 추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하기도 하고요. 이 아동 성착취범이 외모 컴플렉스가 있다고 하는데도 이걸 감형 요소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 도저히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야기들인데 혹시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직접적으로 뭐 접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은 네, 한번 있습니다. 저 자료를 한번 예, 보내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보십시오. 예. 부산지법원장님께도 여쭤볼게요. 전상훈 원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 계신가요? 예, 예. 거기도 보면은 2차 피해 사례가 이제 속출하고 있어요. 가해자 변호사가 생리 중에는 성욕이 더 일어난다. 성폭력을 당했는데 그 다음날 남자친구와 또 성관계를 하고 술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 이게 순진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일부러 강간당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계획한 거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도 했는데 그대로 제지하지 않고 재판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성폭력 범죄 특별법 제 29조에 따르면은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배려 조항이 있는데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문제가 돼서 혹시 판사님 중에 제재나 이 징계를 받은 분이 계신가요? 전례가 있습니까? 부산에?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발언이 행해지면 재판 과정에서 이 성폭력 범죄 특별법 29조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거는 제재를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지금 보면은
2차 피해 사례가 계속 이제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해외 사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미국은 1978년도에 레이프 쉴드 로우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강간을 이제 이 방어하게 하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연방의회에서도 78년도에 Privacy Protection for Rape Victims Act라고 해서 이제 그런 관련된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재판 과정 자체가 강간 못지않게 모멸감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취지로 이제 유무죄를 따지는 이제 그런 재판이 아니고 피해자의 도덕성에 대한 질문을 계속한다.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입법 취지로 입법이 됐고요.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1976년도에 성범죄법이나 뭐 99년대 청소년 사법 및 형사증거법 이런 법에 의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외국에서 중요한 그런 이제 과정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판사님들에 대한 내부적인 교육 설계라든지 성인지 감수성을 확대하고 고양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광주 고법원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예, 저 의원님 말씀이 굉장히 뭐 지침이 되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지는데 요즘에 한정에서 판사님들을 따로 교육하거나 그러는 거는 현재 없습니다. 그죠. 예. 제가 기초단체장을 선출직으로 2번을 했는데요.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직접 성인지 감수성 문제라든지 이런 이제 인권에 관련된 교육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도 굉장히 사실 부끄럽고 아직도 뭐 저도 너무 부끄럽고 저도 뭐 태어난 게 부산서 태어나고 자라서 이 가부장적인 게 사실 몸에 배 있다는 걸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 해보면 기관장님들이 직접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기관장의 태도나 기관장이 직접 뭐 솔선수범이라는 게 딴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교육을 받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직원들하고 같이 가지고 또 판사님들끼리 이 사적인 자리 말고 공적으로 이렇게 서로 의견을 나누고 교육을 받는 그런 자리가 저는 이게 집단적으로 이제 이후에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좀 저는 뭐 다른 뭐 법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것보다는 뭐니 해도 이제 스스로 교육받고 이렇게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언급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계속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꼭 이제 대법원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꼭 이 교육을 집업 지원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이상. 예. 혹시 누가 답변하시나요? 아니죠?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